영국의 한 파티장. 영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주최한 이 파티의 주제는 바로 꽃인데요. 주제에 맞게 파티장 곳곳에는 꽃을 이용한 아름다운 장식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파티장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너무 잘 꾸며놨다면서 마르고 닳도록 칭찬합니다. 어머, 이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누가 한 거야? 너무 예쁘게 잘했다. 우드 부인께서 하셨겠지. 우드 부인이 아니던데. 플로리스트 이름이 조금 달라. 아비게일 우드던데? 같은 성인 걸 보면 가족일 것 같은데 딸이 있었나? 아비게일 우드가 이걸 냈다고? 거짓말하지마. 갑자기 한 남성이 경악스러운 얼굴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란 그에게 무슨 일이냐는 듯이 쳐다보는데요. 이 남성이 이토록 크게 놀란 이유는 바로 아비게일 우드라고 불리는 이 플로리스트가 천하의 개차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게일 우드의 전적을 말하자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그만둔 횟수만 무려 12번. 끊기는 일도 없고 쌈닭인 이 여자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인생을 망치고도 남았던 여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그 개차반이 이렇게 큰일을 맡아서 멋지게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인생을 노답으로 살던 말괄량이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억지로 부모님의 손에 질질 끌려가 어떻게 이런 곳에 살라는 거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아비게일. 그럼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아비게일 우드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가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IT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플로리스트로 역시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는 미래의 플로리스트들을 양성하는 플라워 스쿨을 운영함과 동시에 파티나 결혼식에서 꽃을 이용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플로리스트 일을 배우길 바라셨지만 이 당시 저는 플로리스트가 되는 데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원래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온갖 직업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패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패션 에디터가 되고 싶었던 저는 패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력도 없는 고졸이 패션 에디터로 써줄 회사는 없었고 저는 지역 패션 잡지의 에디터를 보조하는 어시스턴트 일을 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 잡지라 패션 이외에도 가정주부가 관심 갖는 자녀교육, 요리, 부부관계 등도 다뤘기에 저는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죠.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한 직업은 로맨스 소설의 출판사 직원이었는데요. 평소에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출판사 직원이 되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출판사에 들어가서 교열을 맡은 저는 일을 못해 상사에게 혼나기 일쑤였고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야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로맨스 소설은 이제는 재밌기는커녕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또다시 직업을 관두고 또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바리스타, 잡지 모델,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보조 등등 정말 온갖 일을 했지만 저는 항상 일이 힘들어 3개월도 안 돼서 도망치거나 혹은 사고를 쳐서 잘렸습니다. 제가 여러 일을 해보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버틸 만한 인내심과 참을성이 저한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 직원이나 밑바닥 잡무 과정을 거친 다음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 된 업무를 맡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외에도 직장 생활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야근 등등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은 제쳐두고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으니 좀 놀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백수 생활을 해도 돈이 나올 구석이 있었죠. 제가 월급이 너무 적다고 징징대니까 부모님 가지고 계시는 채권에 배당금을 쓸 수 있도록 계좌와 직불 카드를 연결해 주셨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금이 나왔는데 배당금이 웬만한 사회초년생들 연봉보다 높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25살이 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몇 개 미리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배당금이 있어서 직장을 관둬도 든든한 저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 정도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랬고 뭘 하든 금방 관둬버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회사를 다니는 척 거짓말을 하고 열심히 카드를 긁으며 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걸린다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회사를 관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쇼핑몰에서 엄마와 딱 마주쳐 버렸거든요. 돈가로 끌려온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는 무표정으로 저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질책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상 이렇게 조용할 때야말로 부모님이 무시무시하게 화가 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가타부타 없이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국 갈 거니까 준비해라. 저는 대체 왜 한국에 간다는 건지 너무 불안했지만 죄인이었으므로 잠자코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에 나와 또 기차역으로 향해 거기서 KTX라는 한국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만약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온 것이었다면 인천공항과 KTX역의 크기와 최신 시설에 압도당해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공항이 멋지다고 스쳐 지나가듯 생각은 했지만 죄인의 몸으로 한국에 온 것인지라 여유롭게 구경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스님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손하게 스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과 부모님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알 수 없는 표지판을 몇 개 거쳐 서쪽으로 올라가자 절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뛰쳐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스님과 달리 이 젊은 여성은 영어를 할 줄 알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지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저에게 건넨 환영 인사는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비게일 씨 맞으시죠?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실 텐데 잘 부탁드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아버지가 입을 열고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여기서 너 혼자 지내면서 템플 스테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행자와 스님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요. 순간 벙찐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못 산다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만약 제가 여기서 안 살면 계좌에 연결된 카드도 다 끊어버리고 채권을 상속하겠다는 말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잃었습니다. 당장이 저를 떠난다고 해도 카드를 쓰지 못하면 화려한 백수 생활도 끝장이었죠. 너무너무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 동안 이 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데려다준 뒤 다시 영국으로 떠나버렸고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짐을 숙소에 풀고 옷을 템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은은 내일부터는 늦어도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면서 오늘은 저녁을 먹고 푹 쉰 다음 일찍 잠에 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죠. 아침 6시는 회사 다닐 때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원래 잠꾸러기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회사에 지각해서 잔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자원봉사자라면서 외국인 수행자들을 위해 영어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를 우대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여기 온 지 이틀 되었다면서 저 말고도 외국인들은 한국에 템플 스테이를 하러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수행자랑 스님을 돕는 대신 템플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절에 무료로 머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싫다며 그냥 일찍 잠에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그래도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같이 먹어요. 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누워버렸죠. 한국까지 오는데 피곤함이 쌓여서 그런지 잠이 솔솔 잘 오더군요. 다음날 지은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겨우겨우 일어났지만 지은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냐고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4시 반이라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데 피곤하지도 않나 싶었죠. 참고로 예불은 불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세수를 하고도 여전히 잠이 깨지 못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멍 때리고 있다가 5시 55분쯤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늦가을의 새벽 6시는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약간 으슬으슬하긴 했지만 상쾌한 공기를 마시네 저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 새벽 6시에 아침 공양을 드린다길래 공양이 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아침 식사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공양간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 식당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뷔페식으로 되어 있지만 가짓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음식을 고르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음식을 봤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죠. 음식들 다 왜 이래? 한국 음식은 다 이런 거야? 제 큰 목소리에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지은은 갑자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인은 고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절에서는 육류를 안 먹는다고 알려줬죠. 저도 절의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자원봉사자들한테까지 고기를 안 줄지는 몰랐습니다. 지은은 엄격한 얼굴로 자원봉사자든 수행자든 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시켜 먹으려면 고기를 좀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양간의 아침 메뉴는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미역이 든 스프였는데요. 이 스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역국이라는 음식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런 스프들을 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풀떼기로만 가득한 반찬을 보고 내가 무슨 토끼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린 게 무한하게도 이상하게 밥 하나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원래 저는 아침을 입맛 없다고 안 먹는 성격이었는데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걸었기 때문인지 식욕이 돌더군요. 옆에 있던 지은이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는 모습을 본 저는 지은을 따라해서 똑같이 해왔는데요. 밥이랑 미역국을 함께 먹으니 더 밥이 술술 잘 넘어가면서 속이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지은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걸 좋아한다면서 나중에 절에 나가면 국밥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판을 싹싹 비웠고 옆에 있던 지은은 입맛에 잘 맞는다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맛없을 것 같다고 온갖 투정을 부려놓고 싹 다 비워 뭔가 창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8시가 좀 안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종무소일을 돕다가 전날 세탁해서 마른 이불과 옷을 접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좀 넘어서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저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 내용은 연꽃 만들기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끝낸 후 저는 공양 전에 절 근처 산을 잠깐 걸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절에서 시킨 잡무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니까 은근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점심 공양 시간이라 낮잠 자기도 애매해서 저는 산책을 하며 잠을 깨웠습니다. 이미 늦가을이라 단풍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이 아쉬웠지만 새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고요한 한국 산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 산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 산을 올라가도 풍경이 그리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찌나 하늘이 맑고 푸르던지 옆에서 같이 산책하던 지은이 하는 말이 한국은 국토의 70%가 이런 산들이라 차나 버스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산이 있고 시골은 더욱이 뒷산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영국에는 산이 별로 없어서 등산하려면 정말 큰 맘 먹고 멀리 가야 하는데 부럽더군요. 산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과 저는 점심 공양을 위해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반찬을 전부 다 밥에 부었는데요. 이렇게 비벼 먹어서 비빔밥을 해먹으면 아쉽다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모두 부어서 섞어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어 거절했는데 옆에 지은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반찬을 모두 부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요. 반찬들 중 양념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어서 같이 비비니까 특별히 소스를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더군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점심 공양이 끝나고 난 뒤 저희는 투숙객들이 머문 숙소와 법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니 어느새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비빔밥을 비비려고 했는데 음식을 해주시는 공양간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소스통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지은은 참기름이라고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파스타에 올리브유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밥에 기름을 뿌려 먹는다는 게 신기했지만 참기름을 뿌려서 먹으니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저도 처음으로 예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불을 드릴 때는 타종을 먼저 친다고 하는데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수행자들과 돌아가며 타종을 쳤는데요. 종을 치는 순간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면서 산 전체에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감동은 오로지 직접 타종을 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불이 끝나고 저는 절의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눴는데요. 저는 주지 스님께 왜 우리 아빠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될 거라는 아리송한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절의 일을 열심히 돕다가도 자투리 시간이 지나면 절 근처를 걷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한국 절에는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았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띤 불상들은 물론이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비석들과 석탑들 등등 절 안에도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돌길을 걸으면 작은 폭포수도 있었는데 그 시원하고 깨끗한 폭포수를 보면 일 때문에 쌓인 피로함도 바로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보름쯤 생활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백수로 놀고 먹을 때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숙소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평소와 달리 너무 깨끗한 겁니다. 영국에서는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었고 트러블을 가리려고 화장을 항상 진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다니니 갈수록 더 제 피부 상태는 나빠졌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몸에 좋은 한국 음식들을 먹고 매일 절 근처를 산책하며 운동을 하고 바깥 공기를 쐬다 보니 피부 트러블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절에 있으면서 늘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일본인 수행자 중 한 명이 진상짓을 해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스님들이 처마에 달아 열심히 말린 말랑말랑한 곶감을 수행자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왜 손으로 나눠주냐고 불쾌해하는 거예요. 스님은 손 씻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깨끗하다고 인자하게 말했지만 일본인은 비닐 장갑을 끼고 오라고 명령하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온갖 깔끔한 척을 하는 게 어이없어서 혼자서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도 불결하면 식사도 혼자 알아서 차려 먹을 것이지. 공양간에서 식사할 때는 아주 남김없이 잘만 드시던데 불결해서 어떻게 먹었대? 진짜 성격 이상하다.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상하대? 불행하게도 그 일본인 수행자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제 말을 알아듣고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이어 반항심이 들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주변에서 저와 일본인의 싸움을 말렸고 스님께서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다음부터는 꼭 비닐장갑을 끼고 드리겠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저는 왜 스님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차담 시간에 저는 스님께 낮에 일을 말하며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스님은 오히려 남이 화를 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힘들다고 화를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대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108염주 만들기를 했는데요. 108염주는 절을 한 다음 구슬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것을 108번 반복하면 염주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냥 절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108배를 해야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행복을 빌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본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슬 하나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절을 하면서 구슬 하나를 떼어 넣으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인이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화를 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을 듣고 맞는 말 같아 많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인은 스님에게도 정중히 사과를 드렸죠.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해주니 제 마음속 미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절에서 조용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러 오셨죠. 올 때는 그렇게 여기에 있기 싫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플로리스트 일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해보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템플 스테이를 갔다 오고 나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기 좋은 활동들이 좋아졌습니다. 꽃을 자르고 꽃병에 담는 행위를 하다 보면 화가 나더라도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절에서 108염주 만들기를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왜 저를 한국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템플 스테이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군것질을 좋아하던 습관을 고쳤으며 참을성과 인내심도 강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흐뭇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템플 스테이로 보냈던 이유는 사실한 기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직장에서 겪는 힘든 일들을 겪지 못한 저를 걱정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스트레스나 실패에 쉽게 좌절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한국의 템플 스테이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휴가를 가 템플 스테이를 하라고 권유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고 이참에 아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절에 있으라고 보내버린 것이었죠. 현재 저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직장을 3개월도 못 다니던 제가 현재는 3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템플 스테이를 다녀온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영국 상속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